안녕하십니까. 제주아미르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경제는 물론 실생활의 환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2016년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모두 기억하시죠? 세계 바둑 랭킹 1위였던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기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드론이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TV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 공격용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환경부는 2017년 4월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상하수도 관리에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KT와 손잡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망 기반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물 관련 인프라 안전관리와 유지 보수에 활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4차 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물을 마치 보는 것처럼 제주 지하수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층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손정철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은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자주 접하고 있지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손영철 센터장님,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을 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700년대 후반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이를 이용한 기계 생산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1800년도 후반 전기를 사용한 대량 생산을 2차, 1900년도 중후반 반도체와 인터넷 등을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 생산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 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아오고 일하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는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구매 상품을 추천해주는 사례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집안의 에어컨이나 조명을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그리고 가상 공간에 아바타를 만들어 생활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김은진 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바로 읽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숫자와 글자가 어떤 필체로 쓰여져 있던 구형 번호판이던 신형 번호판이던 또는 그것이 깨끗하던 더럽던지 간에 어떤 노이즈가 있더라도 거기에 추가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실제로는 거의 오류 없이 복원된 출력값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글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이나 특성, 구조 등을 딥러닝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돼서 좋은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죠. 네.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는 얼마 전 저희가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의 개표 방송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등이 선보였습니다. 네. 과거 대통령이 AI로 소환되기도 하고 또는 메타버스와 확장현실로 구현된 그런 청와대를 배경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딥 휴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체형에 다른 사람의 체형인데 후보들의 얼굴이 덧입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물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관리 전문기관인 K-워터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정밀 드론으로 촬영해서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가상 공간에 만들고 실시간으로 내리는 강우 자료, 그리고 하천 수위, 그리고 유량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집중 호우가 내릴 때 댐 수위를 결정하고 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올 3월에 론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 정수장에서는 실제 정수장과 똑같은 가상의 디지털 트윈 정수장을 만들어서 모든 정수 처리 과정에 센서를 설치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 운영이 가능한 AI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수막 재배 지역에 3차원 지하수 가상 공간을 만들고 겨울철 하천 수위가 내려갈 때 지하수 치수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변 지하수 디지털 트윈을 시범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벌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은진 부장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물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네. 미국의 경우에 그 지능형 검침 인프라하고 ICT를 기반으로 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 운송, 관리하고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 IBM에서 개발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거를 단순히 물 관리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 시설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에도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지하수 권리 매매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관정에다가 IoT 센서를 달고 그거에 지하수 이용량 정보를 인공위성에 보내게 되는데 그 인공위성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이 블록체인상에서 일어나니까 실체가 명확하고 또 비대면이니까 효율성도 좋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상 지하수가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수권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수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가상 센서를 이용을 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가상 데이터와 수질 분석 데이터를 조합하고 딥러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댐이나 지하수 또는 하수 제2용수 이런 수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에 이동하는 것을 IoT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 워터 루프를 가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수자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추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농업연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는 ICT 기반 관수로 운영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그 농업용수 공급 효율을 한 60%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또 예산 절감을 한 20% 이상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고,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농업용수, 농어촌 지하수 관측망 시스템에 탑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위해서 해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지하수 또 농업용수 관리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제를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결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철 센터장님, 제주도 지하수 관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는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제주도는 지하수 관측망에서 측정한 실시간 지하수위, 수질 자료들을 원격으로 전송받고 있고, 그리고 각종 지하수 조사와 연구, 영양 조사 시 시추 착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지하지층 정보, 그리고 대수층 정보, 수질 검사 자료 등을 지하수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수집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지하수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건보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도와 공동으로 구자 지역에서는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 지역의 수리 전도도를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되는 초기 단계로 앞으로는 제주도의 현안 사항인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거나 지하수 오염원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규명하고, 또한 가장 현안 문제 중에 하나죠. 제주 물순환 시스템을 규명하는 등 현재 구축된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진 부장님, 센터장님께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 지하수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수의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표수에 비해서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적용이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제주도의 경우는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에는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도전의 계량기, 이런 것들을 수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관정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의 상당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유량계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 매시간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전체의 현황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행정시가 수행하고 있는 관로망 조사, 공공관정, 현황조사, 이런 기존 사업들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소요 기간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하수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정확한 자료를 읽어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센터장님, 제주에는 수량 문제하고 수질 문제 크게 그 지하수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수량 관리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축적된 지하수 관측 자료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수위를 예측하고, 가뭄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기준 수위 측정망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 급수 등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물수지 분석법, 지하수위 변동법, 스와케이 등
지하수 함량량을 산정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인자로 강우량이라든지 정발산량, 식물을 통해서 대기로 날아가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하 수위,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상시 하천, 제주도의 하천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수량을 측정하고, 아까 그 김원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나 지하수 농업용수에서 물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지하수 순환 과정을 가상 공간의 쌍둥이로 만드는 가칭 제주도 지하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디지털 트윈이 제주도에도 구축이 된다면은 제주도의 많은 현안 사항들, 함양량 산정이라든지 지하수위 하강에 대한 어떤 규명, 그리고 오염물질 그동에 대한 어떤 예측 등 실효성 있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은진 부장님, 수량 문제 외에도 수질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 화학비료,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제주도 지하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도 지하수의 질적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구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질 관리 측면이고 하나는 오염 관리 측면입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수질 관측망을 확대하고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현재 그 농어촌공사는 제주도에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항목을 좀 더 느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질 분석을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빅데이터 축적이 좋은 양질로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CT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수질 악화가 될 경우 예경보하는 시스템 또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에 예경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안타깝게 이제 그 오염지하수의 유입으로 공장이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것들도 막을 수 있겠고, 네. 제주도의 그 진정한 물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유수율이 47.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용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있어서 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등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수도 관리, 상수도 수원 관리와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철 센터장님께서 상수도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도의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해안가로부터 600m 이상 산간까지 수용가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고도차로 과도한 수압이 생겨서 간 파손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해도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요. 그리고 하산한 집안에 관로를 깊게 매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충격과 온도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도와 K워터가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애월 지역의 사업 초기 42%에 해당하던 유수율을 72%까지 높여서 2019년에 제주도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 등 동지역을 대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관리를 SWM,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현재 내륙 지역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을 지수, 정수, 그리고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 수량과 수압, 그리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고 누수 및 수질 사고 등을 감시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수율 제고하고
재고 사업과 목표 유수율 달성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얼마 전 성귀포 강정 정수장 시설 개선에 정부 지원금 500억 원 투입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강정 정수장 시설 개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이 4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인데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나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015년에 ICT를 활용한 누수 탐지 장비를 도입을 해서 노후된 상수관을 조기에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등 그 원인자 누수 방지 대책을 시행을 해서 2020년에 국내 역대 최고 유수율 기록인 95.8%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ICT 기반 상시 누수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누수 관리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상수도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이와 유사하게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그 농업용 지하수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제주 구자 지역에 누수율 모니터링 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로 누수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ICT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구자 지역의 관정 수도전 201개소에 전자식 유량계를 모두 설치하고 데이터 수집 전송 장치를 구축해서 농어촌공사에 있는 스마트 워터 센터로 농업용수 이용량 자료를 전송받아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에다 직접 누수 감지 센서를 직접 설치를 하고요. 온도, 습도, 그다음에 진동, 소리 이런 4가지 항목을 센싱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관리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에도 4차 혁명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선결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센터장님, 어떤 것들을 선결해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유수율을 관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후 관망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관망의 전산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블록을 구축하고 누수 탐사, 그리고 수압 관리, 그 다음에 스마트 미터링 등 모든 과정과 단계에 실시간 센서를 부착해서 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사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송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제주도의 같은 경우 수압 관리와 누수 탐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요.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스마트 관망 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유수율 제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후 목표 유수율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노후 관망을 교체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전문 인력에 의한 유지 관리가 없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수율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농업용수 관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방안 또는 선결 사항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농업 시스템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팜이 될 텐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자동 제어하고 최적화된 그런 생육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농장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자동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배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에 설치된 자동 수위 계측기를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통해서 수자원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에 수위가 급상승하면 이를 감지해서 시설 관리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럼 그 시설 관리자는 원격으로 용수 공급을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문 개방을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드론입니다. 네. 드론을 활용을 해서 수리시설의 그 누수 여부 또는 네. 주변 그 토사의 붕괴 여부, 이런 것들을 안전 점검에 활용을 하고, 그 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종합상황실로 자료가 전송이 돼서 저희 총 3,394개 저수지의 그 저수율하고 기상 정보들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 육지부하고 달리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리 측면에서 지하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일정 수위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용수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기준치로 회복되면 다시 자동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 장기 대규모의 가뭄에 대처를 하고, 또 지역 간의 불균등한 수자원의 어떤 균형 배분을 위해서라면 지하수와 지표수 그리고 대체 수자원 등이 전체적인 농업용수의 통합관리도 필요하겠고, 이런 이유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제주 농업용수 통합 강력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주를 4차 산업 핵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상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철 센터장님께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하수와 상수도 관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를 4차 산업 핵심 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물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하수 관리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수집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야 하고요. 해안가와 중산간 이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하수 관측망을 중산간 이상 한라산 주변으로까지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 산량에 대한 실측 자료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관측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유량 측정을 강화하는 등 제주도 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센서에 기반한 실적 자료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농업용수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물 사용량의 95%가 넘는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 사용 가능한 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으로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연계 또는 통합, 하수 재이용수 및 빗물 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 수요 관리, 물 배분 및 이용 원칙을 정립하는 등 용수 공급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는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세부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장님, 5월까지 뭔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야 이게 공약사항이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주물 관리 선진화 방안 계획 같은 거라든지,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 관리에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내 물 관련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도내에는 통합 물관리,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상수도 관련한 그 다양한 물 분야의 TF 전문가 그룹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나 행정시 농정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TF에서 저수지 이용료를 제고하는 방안, 또는 대체수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방안, 지하수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안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안건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역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청이나 시청, 물관리 전문기관, 학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선결해야 될 사항도 있고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손영철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제주도는 육지 어느 곳보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수량 수질 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 관련 조사 관측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많은 데이터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적용한다면은 제주도의 선진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김은진 부장님께서도 물관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기예보처럼 지하수 예보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지하수 이용 맑음, 저수지 이용 맑음, 이런 그 수자원 예보를 듣게 되는 날이 저도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 많은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 기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그 보편적인 수자원 관리 기술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제주도의 그 뉴 노멀로 자리 잡게 될 때 제주도의 물복지는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제주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농어총무사 제주지역본부는 농어민, 관계 전문가, 또 관계 행정기관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통신 기술을 융합한 여러 가지 기술을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관리 선진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각처에서도 숨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수인 지하수와 상수도 관리상의 여러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사업에 제주 물관리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주 물관리 선진화 방안이 실천에 옮겨져 제주 물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